두 함수 fx, 자 fx는 2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도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gx는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에 대하여, 자, 상수 k와 함수 hx, 자 hx는 f와 g의 합성 함수입니다. 이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조건은 h의 0보다는 h의 4가 크다라는 것이고요. 나조건은 방정식 절대값 hx equal k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7개이고 그중 가장 큰 실근을 알파라고 할 때 함수 hx는 x는 알파에서 극소이다 라는 조건입니다. 자, f의 1이 32분의 7, 마이너스 32분의 7이라면 두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16b의 값은 얼마겠느냐 이걸 묻고 있는 문제죠. 됐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hx인데요. hx는 f와 g의 합성함수입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아마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 g와 f를 실제로 합성하려는 시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 합성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함수가 돼서 이 h를 미분하고 뭐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귀찮고 그냥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 두 개를 실제로 합성해서 푸는 게 아니라, 자, f의 특징 따로 보시고 g의 특징 따로 보신 다음에 그 특징들을 이용해서 hx의 그래프를 대충 그려내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f부터 보시면 f는 간단합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gx만 특징을 파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gx를 미분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함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g'x 구하시면 곱의 미분법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 x제곱은 그대로 두시고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은 그대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2분의 x를 미분한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뭘로 묶어낼 수 있을까요?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으로 묶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2 마이너스 2분의 1의 x 요렇게 남게 됩니다. 자,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요 2분의 1로 아예 묶어낼까요? 그럼 여기는 x가 되고 그 다음에 얘부터 써줄게요. 그러면 4 마이너스 x 요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은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항상 0보다 커요. 그래서 요쪽은 부호를 볼 필요 없고 요쪽이 0이 되는 그 값들만 찾아내면 되는데 요쪽 x 곱하기 4-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니까 자, 0에서 음영양이 되죠? 음영양이니까 0에서 극소가 되고 그 다음 4에서는 양영음이 됩니다. 따라서 4에서 극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이 g'x의 그래프를 우리가 대충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0에서 극소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0에서 극소 얼마를 갖게 되냐 하면 자, x에다 0 대입해 보세요. 그럼 이건 볼 것도 없이 0입니다. 그래서 0에서 극소값 0을 가져요. 그래서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4에서 극대값을 가져요. 그러면 4쯤에서 이렇게 극대값을 갖게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0보다 작은 쪽에선 계속 음수기 때문에 그래프가 계속 감소하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에서 x가 무한대로 가면 gx가 0에 가까워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여기서 내려가면서 점점점 0에 가까워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고요. 여기 극대값을 갖는 여기가 바로 x가 4가 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4에서의 함수값은 여기에다 대입해보면 x제곱은 16되죠? 그 다음에 이건 2의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2의 제곱분의 16이라는 함수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누구의 그래프죠? y는 gx의 그래프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을 보는 거예요. h의 0보다는 h의 4가 더 크다 그랬는데 자, h의 0은요 결국은 뭘 구하면 되는 거냐 하면 f 안에 g 안에 0 요걸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g 0일 때 함수값이 0이에요. 따라서 얘는 f의 0이 되는 거고요.
자, f의 함수식이 그냥 x제곱 빼기 ax 플러스 b니까 여기에다 0을 대입하면 이 값은 b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h의 4를 구해야 돼요. h의 4는 f의 g의 4 이렇게 되는데 g의 4에서의 함수값은 요겁니다. 결국은 f의 2제곱분의 16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얘가 지금 b보다 크다. 왜냐하면 h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b보다 크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충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y는 fx의 그래프인데 자, 이 fx가 지금 함수식이 뭐냐 하면 x의 제곱 빼기 ax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리고 a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얘의 대칭축은 2분의 a예요. 그래서 딱 요 대칭 꼭지점의 x좌표가 2분의 a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a가 양수다 그랬으니까 x가 0이 되는 지점은 여기 어디쯤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x가 0이 되는 지점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2분의 a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니까 요 x가 0일 때의 함수값과 똑같은 요 지점이 뭐가 되냐 하면 바로 x가 a가 되는 지점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요 때의 함수값이 얼마라고요? 예, f의 0은 b입니다. 그래서 요 때의 함수값이 0, b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f의 2제곱분의 16입니다. 그죠? 근데 이 2제곱분의 16이 양수인 건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2의 제곱도 양수고 16도 양수니까. 근데 이 양수에서 f의 함수값이 b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2의 제곱분의 16이라는 것은 이거보다 더 오른쪽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쯤이 x가 얼마가 되는 지점이구나. 바로 2제곱분의 16이 되는 지점이구나. 요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요 두 개를 합성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됐으니까 요거 지워버릴게요. 요거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필요한 건 바로 hx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y는 hx의 그래프가 필요한데 이 hx라는 것이 결국 f 안에 g가 들어가는 이러한 합성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f의 그래프도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파악을 했고요. g의 그래프도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요 gx의 함수값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이 gx의 함수값은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가 무한대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무한대에서 쭉 작아져서 어디까지 오냐 하면 0까지 내려와요.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 다시 증가를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면 2의 제곱분의 16까지 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감소를 해서 어디로 가냐 하면 0으로 가는데 이때는 0이 되는 게 아니라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gx의 함수값, 즉 y값이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요 안에 들어가는 요 값이 이렇게 변할 때 f의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본다면 이 hx 그래프의 개형을 대충 그려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이 gx 값이 무한대에서 출발을 하니까 여기도 x, 그러니까 여기서는 x 값을 보면 되겠죠? x가 무한대일 때를 본다면 함수값이 무한대예요. 그래서 무한대부터 출발해서 얘가 0을 향해 다가옵니다. 그러면 함수값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쪽에서는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줄어드는데 여기는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x가 지금 커지는 겁니다. x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때 y값의 변화가 이렇다는 얘기고 이 gx에서의 y값이 결국 f의 정의역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x값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함수값이 줄어들지만 여기서는 x가 증가할 때 함수값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대충 여기까지 이렇게 올 겁니다. 그래서 0까지 오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가 여기까지 딱 가는 거죠. 0이 있는 지점까지 딱 가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요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뭐가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요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바로 b가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요 0일 때 함수값이 b니까요. 됐죠? 그 다음에 0에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여기서 함수값이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요 지점을
이렇게 오면서 한번 거쳤고 다시 가면서 한번 거치니까 요 점과 요 점에서의 함수값이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요 지점들의 함수값이 서로 같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함수값이 여기 보시면 요렇게 해서 요 점을 찍고 지나가고 요 점을 찍고 지나갈 때마다 요렇게 생기는 거니까 요때 함수값은 f의 2분의 a에서의 함수값과 똑같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증가를 해서 요 2제곱분의 16까지 가는데 2제곱분의 16에서의 함수값은 b보다 더 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b를 뚫고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다시 어디로 가요? 0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해서 0을 향해 가는 거니까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다시 요 라인을 탁 찍습니다. 그죠? 요 회색 라인을 좀 길게 그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길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길게 그리면 여기서 한 번을 더 찍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다음은 0이 되는 게 아니라 0을 향해 다가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 0을 향해 다가가니까 이때도 그래프는 0에서의 함수값 b가 되는 게 아니라 b를 향해 다가가는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y는 hx의 그래프의 개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방정식 절대값 hx equal k, 요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7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요 k가 0이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k가 0이면 결국 hx가 0이다 라는 걸 풀면 돼요. 그럼 이 얘기는 y는 hx의 그래프와 y는 0의 그래프의 교점이 서로 다른 7개가 생긴다라는 건데,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7개가 되는 데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교점이 7개가 되는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조금 이상하게 그려져서 7개가 나올 것 같이 생겼으니까 여기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최대 교점이 많이 나와봤자 어디냐 하면 예를 들어 여기에 y는 0이 생겼을 때예요. 이렇게 생겨봤자 교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안 나옵니다. 따라서 k가 0일 때에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k가 음수면 어떻게 될까요? k가 음수면 우변은 음수인데 좌변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절대값이니까, 그러면 이게 등호가 성립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 방정식의 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k는 양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k가 양수면 우리는 어떻게 풀면 되냐 하면 요거 하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hx는 뭐를 하나 더 보시면 돼요. hx는 마이너스 k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두 방정식의 근의 개수의 합이 7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y는 k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이제 하나씩 가정을 해보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k가 여기쯤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k가 양수니까 y는 마이너스 k는 얘보다 더 아래쪽에 그려지겠죠? 그러면 요때 y는 hx와 y는 k의 교점은 한 개예요. 여기 딱 하나밖에 없죠. 그럼 이쪽에서 교점이 6개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까 교점이 6개가 나오는 데가 어딘지 봤어요.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요게 이제 y는 마이너스 k가 된다면, 그러면 교점이 6개가 되면서 총 7개라는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나 조건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중 가장 큰 실근을 알파라고 할 때 함수 hx는 x는 알파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가장 큰 근이 여기인데요, 여기는 그림으로 봐도 극소를 갖는 지점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렇다면 y는 k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y는 k의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일 때는 다 상황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딱 접할 때, 즉 y는 k와 y는 hx의 그래프의 교점이 서로 다른 2개가 될 때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나오는 근이 2개니까 여기서 5개의 근이 나오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y는 마이너스 k를 그려서 교점이 서로 다른 5개가 나오는 걸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아무리 그려봐도
그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쯤 y는 마이너스 k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그러면 교점은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딱 B랑 똑같은 지점에 겹쳤다고 하더라도 교점은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내려오면 교점은 6개고요. 더 내려오면 교점은 3개입니다. 따라서 이 y는 마이너스 k가 어디에 놓이더라도 교점이 5개인 건 찾을 수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y는 k의 위치가 여기도 아니란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더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 교점이 3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교점이 3개가 됐으니까 여기서 교점이 4개가 돼야 됩니다. 그럼 교점이 4개가 되는 건 언제냐 하면 자, 여기 b 값과 마이너스 k가 똑같을 때예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k가 딱 이렇게 그려질 때입니다. 그러면 교점이 하나, 둘, 셋, 4개인데 이때 가장 큰 근의 위치가 여기죠. 근데 이 지점에서 hx가 극소를 갖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y는 k의 위치가 얘보다 더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내려와서 이 k가 b랑 딱 똑같아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때 교점이 하나, 둘, 셋, 4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y는 마이너스 k에서의 교점이 3개가 되는 걸 찾으시면 돼요. 근데 아까 요 중간에 있으면 교점이 6개다 그랬으니까 안 되고요. 자, 그때 여기 딱 y는 마이너스 k가 자, f의 2분의 a 값과 똑같게 되면 교점이 하나, 둘, 3개가 됩니다. 그죠? 게다가 이 중에서 가장 큰 근은 여기고요. 이 지점에서 hx가 극소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조건과 딱 맞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y는 k가 혹시 이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오면 y는 y는 hx의 교점은 6개가 되고요. 그때 y는 hx와 y는 마이너스 k의 교점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지점은 찾을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 요때가 우리가 찾는 경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예, 그럼 문제 다 푼 거예요. 그래서 결국 k와 b가 똑같아야 됩니다. b가 누군데? 바로 f의 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k와 누가 똑같아야 돼요? 바로 f의 2분의 a가 똑같아야 돼요. 그죠? 근데 f의 2분의 a는 결국 2분의 a 전체의 제곱, 그 다음 빼기 a 곱하기 2분의 a니까 2분의 a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 얘는 뭐구나. 요거 4분의 a 제곱이고 2분의 a 제곱이니까 빼주면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k이고 b는 k니까 결국 마이너스 b와 얘가 서로 똑같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4분의 a 제곱이 누구랑 똑같다? 2b랑 똑같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또 뭐라 그랬냐 하면 f의 1은 마이너스 32분의 7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자, 요거를 기억한 상태로 우리는 f의 1을 구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f의 1이라는 것은 결국은 1의 제곱 빼기 a 곱하기 1 플러스 b가 돼요. 이게 마이너스 32분의 7이란 뜻입니다. 이거 정리하면 b 빼기 a, 그 다음 여긴 1인데요. 얘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32분의 얼마가 돼요? 32분의 39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요거와 요거, 그죠? 모르는 거 지금 a, b 두 개입니다. 그 다음 식도 두 개니까 요거 두 개 연립하시면 끝납니다. 자, 여기서 b는 뭐니까? 8분의 a 제곱이니까 요 b 대신에 8분의 a 제곱 대입해주면 8분의 a 제곱 빼기 a 플러스 32분의 39는 이퀄 0 되는 거고요. 양변에 32 곱해주시면 4a 제곱 빼기 32a 플러스 39 이퀄 0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인수분해 되나요? 요거는 39는 그냥 13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2 곱하기 2 하나요? 네, 그럼 되겠네요. 2 곱하기 2 이래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면 요렇게 해서 26, 요렇게 해서 6이니까 마이너스 30이 딱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는 2a 빼기 13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쪽은 2a 빼기 3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구할 수 있는 a 값은 a는 2분의 13이던가 또는 a는 2분의 3 요거 두 가지예요. 그럼 요거 두 가지 중에 누가 a냐 라는 건데, 자, 아까 우리 f의 그래프 그렸던 거 요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2제곱분의 16이 a보다는 더 큰 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a가 2제곱분의 16보다는 작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이 2라는 값이 2분의 5와 3 사이의 값이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얘는 2. 얼마 얼마란 뜻이고, 그쵸? 그 다음에 그걸 제곱했으니까 최소한 4. 얼마 얼마 뭐 이 정도는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가 이게 4. 얼마 얼마라고 친다면 이 값은 4보다 작은 값입니다. 따라서 a는 4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다. 대충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2분의 13은 6.5입니다. 그쵸? 따라서 얘가 우리가 찾는 a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a는 2분의 3은 요거보다 작은 수니까 요게 우리가 찾는 a 값이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a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2분의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b는 8분의 a제곱이다 라고 했으므로, 자, 8분의 1에다가 a제곱인 4분의 9를 곱해주는 거니까 얘는 32분의 9가 b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됐죠? 자, 그럼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그랬냐 하면 a 플러스 16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뭐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a 플러스 16b는 a는 2분의 3인 거 알았고요. 그 다음에 b는 더하기 16배 곱하기 32분의 9가 되는 겁니다. 결국 얘는 2분의 3 플러스, 자, 약분하면 요거 2 되니까 2분의 9죠? 그래서 2분의 12가 되는 거고 결국은 6이다. 정답은 6인 걸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